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을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치포 동맹과 관련해서 중국 쪽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관련해서 중국 쪽, 지금 분위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 뭐 본주 1,300원 올랐는데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일단은 지금 여러분 바닥 찍었습니다. 바닥 찍었고 상승으로 이제 턴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따뜻하게 상승 열차 타고 그냥 안전벨트 매시고 앉아 계시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가니까 편안하게 언제까지? 내년 연말까지. 저는 내년 연말까지 삼성전자 얼마? 15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따뜻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뭐 그거는 그렇는데 일단 요 소식은 좀 전달을 해 드릴게요. 지금 중국 쪽 언론의 어떤 동향까지 제가 같이 다 두루두루 좀 요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포 동맹. 지금 일단 미국이 주도하는 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입니다. 치포는 이제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이 네 국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죠. 사실 일본은 당연히 뭐 일본은 그냥 뭐 좋죠. 그냥 미국이 저렇게 하면은 뭐 따까리 같이 그냥 가면 좋은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만도 조금 대만하고 한국 중에 한국이 제일 만만해요. 대만은 파운드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팹리스 고객이 대부분 미국이니까 타격도 거의 안 받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치포 동맹 중에 사실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타격을 받을 건지 중국 언론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미국은 오는 8월 말까지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우리나라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치포 참여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 거의 뭐 참여하는 걸로 가닥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치포 동맹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설계의 강점을 가진 미국, 그 다음에 생산의 강점을 가진 한국하고 대만,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의 강점을 가진 일본으로 구성이 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도체 어벤져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영향력이 커지자 이 동맹을 결성을 해서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미국의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첫 번째 목표나 두 번째 목표나 제가 봤을 때 똑같다고 보는데 중국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하고 대만은 치포 동맹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긍정적인 입장이고 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 참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심하고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좀 이따 제가 중국 쪽 언론 이야기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에는 이제 글로벌 고객사가 즐비하고 있죠. 그래서 동맹이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죠. 제가 이제 지금 중국에 여러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한 167조 됩니다. 하이닉스하고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중 중국이 한 500달러, 약 한 40% 정도 차지해요, 중국이. 근데 홍콩을 포함하면 60%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매출의 60%가 중국하고 홍콩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치포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좀 딜레마에 있는 부분이 그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다수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기술 통제 딱 해버리면 외국의 어떤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국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치포 너희들 욕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 우리 반도체 생산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중국은 지금 어떤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최악의 경우에 너희 제품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협박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전에 과거에 사드 배치할 때 중국 차원에서 엄청난 보복이 있었는데 반도체만큼은 자기들이 보복을 못했어요. 왜냐? 반도체 하게 되면 본인들도 손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반도체에 대한 보복은 없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드 때와 같은 반도체에 대한 보복은 없었던 것처럼 차후에도 우리가 치포 동맹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반도체 관련해서는 보복은 저는 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하고 이 글로벌 타임스는 오늘이죠, 공동 사설을 통해서 치포 동맹 참여 여부는 한국의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미국 압박에 대해 한국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게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관영 매체 황구시보하고 글로벌 타임스에 있는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1280억 달러 가운데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시장이자 전 세계 최대 시장이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한미 기술 동맹을 강화하겠느냐가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 정치 광풍을 위해 한국의 자기 희생을 감내할 것이냐는 그런 질문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는 조금 미국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입은 저는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당연히 또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어차피 끝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미국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확실히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날 이야기한 거예요.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국가 역량을 남용해가지고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협박 외교를 벌이고 인위적인 산업 이전, 그 다음에 디커플링, 탈동조화를 이야기하죠. 이런 걸 시도하고 있다. 국제 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글로벌 신앙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금 중국은 상당히 걱정하는 분위기로 지금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의 어떤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좀 얻어내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좀 잘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요 부분은 제가 보고 있는데도 참 어떻게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잘 해야 된다, 잘 헤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